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노화 현상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자주 생기고 또 이러한 부분은 크나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특히 겉으로 보았을 때 예전과 달라진 본인의 몸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줄인다거나 스스로 소극적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때문에 많은 중년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본인의 뱃살을 보고 있자면 한숨부터 나오기 마련입니다. 지금부터 그런 내장지방, 뱃살을 좀 더 효율적으로 빼고 관리할 수 있는 비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몸을 위한 운동 시간입니다. 그 전에 본인의 기초 대사량은 얼마일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기초 대사량에 따라 내가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지 아니면 많이 먹어도 살이 덜 찌는지가 달라집니다. 기초 대사량이란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의 양으로 주로 체온 유지, 심장 박동, 호흡 운동, 근육의 긴장 따위에 쓰는 에너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성인의 기초 대사량을 정리를 해보자면 성인 남자의 기초 대사량은 1400kcal, 성인 여자의 기초 대사량은 1200kcal 정도입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이 기초 대사량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특히 40세 전후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는 기초 대사량은 갈수록 저희를 살찌게 만듭니다. 안 그래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활동량도 줄어드는데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에너지량 자체도 떨어졌기 때문에 예전과 비슷하게 먹더라도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운동을 할 때는 보통 몸무게 자체를 중요하게 보기보단 스스로의 기초대사량 혹은 근육량 등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이를 활용하여 관리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초대사량이 높을수록 평소에 먹는 음식의 양이 많더라도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초대사량 관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그런 중요한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근력 운동입니다. 평소에 근력 운동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칼로리의 소비가 지방보다는 근육이 더욱 집중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방 1kg은 대략 4kcal 정도의 소비량을 보인다고 한다면 근육은 약 12kcal 정도로 더욱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꾸준한 근력 운동은 우리의 건강에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인 거죠. 그렇다고 헬스장에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인터벌 걷기입니다. 인터벌은 간격이란 뜻으로 멈추거나 하여 틈을 주는 것으로 시간 대비 가장 효율적인 운동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운동에 비해 짧은 시간에 높은 칼로리를 태워 체지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걷기는 누구나 하고 있는 가장 쉬운 최고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더군다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과 보폭으로 아무런 변화 없이 매일 걷기에 효과가 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인터벌 걷기를 해보세요. 우리의 몸은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가 늘어나고 더불어 뇌기능 향상에 스트레스 감소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벌 운동 후 신진대사가 높아지는데 이는 조깅이나 웨이트 트레이닝보다 많이 증진시켰다고 합니다. 인터벌 걷기는 빠르게 걷기 후 천천히 걸어주는 단순한 방법인데요. 많은 연구에 따르면 빠르게 걷기 3분 후 천천히 걷기 2분을 해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빠르게 걸을 때는 최대한 숨이 찰 정도로 걸어주시며 처음에는 시간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조절을 해주세요. 이런 운동은 15분에서 20분 정도 지속을 했을 때 효과가 가장 좋았다고 하니 너무 장시간 인터벌 걷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은 스쿼트입니다. 단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하체 근력을 관리해 주셔야 하는데 이 스쿼트 하나만 해주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쿼트는 정확한 자세로 수행하지 않을 시 오히려 무릎이나 관절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벽 스쿼트를 추천드립니다. 벽 스쿼트는 말 그대로 벽에 기대서 스쿼트를 하기 때문에 무게를 분산시켜 무릎이 아프거나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동작이기도 해서 중년분들에게는 적극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벽 스쿼트는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데 아주 좋은 운동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많은 조사로 인해 다이어트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음이 증명된 바 있으니 TV를 보시며 간단하게 벽 스쿼트를 해보세요. 우선 벽에 등을 기대서서 다리는 어깨 너비만큼 벌려줍니다. 그런 다음 투명 의자에 앉는다는 느낌으로 무릎을 구부려 앉아주시는데 처음부터 너무 낮게 앉지 마시고 허벅지에 힘이 들어감을 느낄 정도로만 앉았다 그대로 일어서 주세요. 나중에 동작이 익숙해지면 앉은 상태 그대로 일어나지 말고 버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 복부에는 힘을 주고 버텨주셔야 하며 무릎이 발목보다 앞에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때 다리에 힘이 풀려도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서서 동작을 끝까지 마무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겁니다. 평소에도 식단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며 그 중에서도 단백질의 섭취를 의식적으로 높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량을 증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증가된 근육량은 기초대사량을 올리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인간에게 수면을 취하는 행동은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특히 잠을 못 자게 된다면 신체 대사를 유지하기 어렵고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 식욕의 증가로 이어지는데요. 그렇기에 전문가들은 하루 7시간 정도의 수면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수면이 부족하다면 짜증과 분노의 지수 상승이 되고 내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때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짜증을 자주 내거나 분노를 느끼게 되며 이는 면역력 저하를 일으킵니다. 실험 결과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감기에 걸리는 확률이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수면 시간 부족이 신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인 거죠. 특히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잠부터 충분하게 자야 합니다. 수면 부족 증상으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의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는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며 자극적인 음식을 찾도록 뇌를 자극합니다. 즉, 수면 부족은 체중 감소가 아닌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은 보약이다 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몸의 체온을 올려주기입니다. 평소에 체온을 높이면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고 기초대사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체온 자체가 1도씩 떨어질수록 기초대사량이 12%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면 왜 신경 써야 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루의 끝을 간단한 족욕이나 반신욕으로 마무리하여 몸의 체온을 올려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꼭 격렬한 운동 없이 평상시의 습관 변화만으로 기초대사량을 올리고 예전처럼 아름다운 몸매를 가질 수 있습니다. 타고남보다는 관리함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한 내 몸을 위한 운동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